예쁜 세진그룹의 사회자님을 소개할게요. 저는 이분은 눈도 크고 입도 크고 코도 크고 다 커요. 이분을 모실 때 날라리 박수 아시죠? 날라리 박수. 미친년 박수. 자, 조은숙 사장님을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저를 소개해 주시는데 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막 엘레강스하고 날씬하다고 해가지고 배에 힘을 엄청 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킨의 3대 거짓말이라고 방금 송지영 사장님이 하셨는데 진짜라고 믿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잠깐 어수선한데요. 잠깐만 이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중이 되셨죠?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포인트 리더 교육, 컨퍼런스 교육의 사회를 맡은 뉴스킨 사업가 조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뜨거웠던 지난 여름 7월 달에 20기 포인트 리더 교육을 수료했는데요. 포인트 리더 교육을 받고 나서 제가 얼마나 불통에 능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네, 불통의 아이콘이었고요. 제 시선으로, 제 기준으로 제가 사람들을 제 기준의 잣대로 봐왔다라는 것을 또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틀려서가 아니라 그냥 다름의 문제였는데 그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실 뉴스킨에서 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들이, 그런 깨달음들이 비로소 포인트 리더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가슴으로 내려와가지고 정말 깨달음이 깊게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세상에 없을 교육을 기획하시고 만들어 내주시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주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사업 초기 때 매일같이 이분이 제 꿈에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거의 매일 그래서 네, 엄청나게 매일매일 꿈이 나오셔가지고 저는 제가 성공을 뭐 엄청 막 이렇게 할 거를 사업 초기에 확신했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긴 하지만 꿈속에서 매일 저에게 확신을 갖게 해주셨던 분이세요. 가끔 어떻게 저런 관점으로 바라보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놀랍고 때로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나중에 기술이 발견돼가지고 머릿속을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기술이 발견이 된다면 제일 먼저 제가 들어가 보고 싶은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다들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분 앞에만 서면 제가 약간 투명한 호수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꿰뚫어 보고 계셔가지고 가끔 무서워요. 네. 그런데 뉴스킨 글로벌 전체를 대표하는 리더 사장님이시고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지던셜 앰버서더 서클 오브 엑설런트 4 조규찬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혹시 이거 있어요? 어휴. 제가 4주 동안 다 뵀던 분들이네요. 그렇죠? 못 본 사람인데 몰래 와 있는 분 있나요? 여기 대구에서도 왔네? 아니, 포항에서? 포항에서는 한 명 왔는데 그대가 그분이구만. 그래요. 반가워요. 제가 잠깐 얘기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초반에 꿈에 나타난 적이 종종 있나요? 제가 요새 사실 밤에 잘 때도 바쁘거든요. 제가 여기저기 꿈속에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기분이 빠졌다거나 그만두려고 하면 이제 그만 못 두게 되잖아요. 밤에 이제 꿈속에 나타나서 잘할 거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해서 요새 잘 때도 좀 숙면을 제가 못 취해요. 여러 군데 다니면서. 4주 동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생방으로 전국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모여서 잘 보고 있죠? 예. 어디 울산도 있고, 예, 부산, 김해, 여수도 모여 있고, 광주도 모여 있고, 그렇죠? 대구도 지금 여러 번 모여서 하고 있죠?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예. 저기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이게 계속 봐요. 알았어요. 오케이. 지금 제가 생방 체크하고 하는데 잘 소리도 이 음원 그대로 다 들어가가지고 깨끗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스피커로 틀어서 제대로 지금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정리 좀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사례 발표 듣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나온 플랜을 보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내야 되나. 이거를 한 번에 다 풀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각 페이지에 있는 내용의 핵심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 맞게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얘기할지를 또 알아야 되니까 그 만든 분들이랑 몇 분이 같이 돌아가면서 이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같이 해야 될 우리 모였으니까 항상 하는 것부터 해야죠. 이거는 뭐 시작할게요. 시작.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아이고 예. 그 어떤 모임보다도 한 명도 안 빼고 다 외우는 모임입니다. 딴 데 가면 이걸 다 일일이 봐야 되잖아. 이 물이 어떤지. 그쵸? 이게 제대로 안 나오면 일단 물이 어떤 데인지 알겠잖아요. 그러면 잘 해서 동기부여해서 사업을 잘 진입시켜야 되는 게 있고 이게 잘 나오는 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동기부여를 많이 시켜야 돼요. 부흥회처럼. 그러니까 내적 동기부여를 많이 시켜야 되는 거고 이게 잘 안 나오는 데들은 리크루팅 쪽으로 많이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해보면은 물이 어떤가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고요. 자, 우리들의 선의의 힘을 여러분들이 포인트 리더는 결국에는 선의의 힘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짜릿하게 표현하나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코치형 포인트 리더들은 결국에는 뭘로 표현하냐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은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살리는 도구가 누스킨이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지. 그게 자석료도 아니고, 그쵸? 그게 무슨 엑기스도 아니고, 무슨 세제도 아니고, 어찌됐건 이게 누스킨이잖아.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 누스킨이. 이게 얼마나 큰 도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갈게요. 진짜 우리 코치형 포인트 리더도 같이 4주 동안 배우면서 진짜 이게 꿈꾸는 문샷 혹시 기억이 나나요? 예, 뭐였죠? 예, 팀에 들어오는 누구나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조직. 우리가 진짜로 이런 조직을 꿈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짜 연습도 많이 하고 대화 모델도 연습하고 그러면서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그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뭐 어떤 데서는 무슨 척하는 거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지만 이 코치형 포인트 리더는 그 척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척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척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만큼 내가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이해하는 척, 이 사람의 마음을 이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는 척, 같이 이 사람의 감정을 같이 공감하는 척을 자꾸 하다 보면 진짜 그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을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한테 애정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척이 계속되면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별거예요. 그렇죠? 그 척을 자꾸 하면 그게 내가 되는 거지. 원래부터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이 조직도 이런 척을 계속 하다가 보면 정말 이런 조직이 되거든요. 나도 참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참 괜찮은 사람 같지 않아? 우리 참 괜찮지 않아?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가 참 괜찮지 않아? 이런 괜찮은 조직이 자꾸 되다 보면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다 보면 정말 저런 척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조직이 돼야지 결국에는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진짜 이상적인 거냐. 여러분들이랑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체로 포인트도 교육을 안 하잖아요. 힘들어도 그 숫자를 놓고 아는 건 소용없다. 아는 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어디서 들어봤다. 나 이거 내용 알고 있어. 어디서 알고 있어. 들어봤어. 이딴 건 다 소용없다. 실제로 체화되게 연습하고 계속 여러분들 그룹콜 하면서 연습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필드에서 연습하고 그리고 또 교육받고 또 연습하고 교육받고 또 연습하고 이렇게 계속 대화 모델을 해나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들이 말로 표현이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 괜찮은 존재가 되잖아요. 참 내가 그런 여러분이 참 괜찮죠? 네. 여기 권미정이 있나요? 그렇네. 맨 뒤에 왜 있어? 네. 근데 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보시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예, 아이들이 아이와 노는 거와 어른과 노는 거와 과연 누구를 뭐를 좋아할 건가? 어른. 예. 지금도 아이라고 하는 분들은 죄송해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잘못한 거예요. 복습해 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모든 아이들은 같은 아이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른이랑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른이 성숙하기 때문에 본인보다 성숙한 사람이랑 노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치형 포인트 리더로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감정 공감을 해주고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말로 표현하는 리더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오게 될 거예요. 이제 안착하게 될 거예요. 같이 싸우고 같이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하고 그러면은 그냥 지들끼리 토닥토닥 거리게 돼요. 예. 그러니까 항상 성숙한 삶이 좀 피곤하긴 하지만 피곤해요. 여러분도 주변에 보시면 알 거예요. 항상 이해하는 사람이 이해하고요. 뭐 이렇게 뭐가 나도 맨날 치는 사람이 쳐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 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하다 하면 성숙한 만큼 다양한 것들을 먹어버리세요. 그냥 먹는 거예요. 다. 험담도 먹고 먹어버려요. 그냥 그거 누가 나를 험담했다고 하는 걸 자꾸 꼬치꼬치하고 사실 확인 들어가고 뭐 삼자 대면하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가 들렸다 그냥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먹어버려야 돼요. 먹는 사람이 있어야 결국엔 성숙한 사람이 아이들도 성숙한 사람이랑 놀기 원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때 보여드린 거예요.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 이것도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했던 거?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내가 혼자 이 방에서 막 일하고 있는 거랑 나는 잘 모르지만 커피숍에서 누군가 보고 있어. 근데 내가 거기서 일하는 거야. 시끄럽긴 하지만 과연 어떤 게 더 퍼포먼스가 좋을까? 누군가 보고 있을 때 더 잘해요. 그거는 남자들은 더 잘 알아요. 남자들은 헬스클럽 가면 아무도 없을 때 드는 무게와 누가 옆에 있을 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드는 무게의 횟수랑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요. 뭐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보고 있잖아요. 누군가. 똑같아요. 여러분의 다운라인도 여러분의 파트너들도 여러분의 아이도 여러분이 키우는 아이도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그냥 잘 보고 있어. 너한테 관심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로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퍼포먼스를 내요. 너는 왜 1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왜 핀이 이래? 이러지 않아도 내가 너 잘할 거라고 알고 있어.
너 되게 열심히 하고 너가 지금 네 스스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변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지. 괜찮아. 너 마음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지지하고 있으면 충분하게 퍼포먼스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채찍을 하고 채찍질을 해도 그거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주고 있다는 거. 이게 포인트 리더의 역할이에요. 꾸준하게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봐주고 있다는 거. 그냥 봐주기만 해도 충분하게 봐주고 있다는 것이 알게 되면 충분하게 그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예요. 요 말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괴테가 어떻게 이 누스킨 사업을 미리 했는지 어떻게 이걸 알았대요, 세상에. 모든 리더십의 모든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어떤 사람이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만 가리켜요. 근데 괴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를 망치는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뭐 MBTI니 뭐 디스크 이론이니 뭐 장형 뭐 속형 아니 속형이 아니 뭐지 가슴형 가슴형이니 장형이니 머리형이니 이런 모든 것들의 강의의 내용은 뭐예요? 나랑 다르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융합하고 이런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그를 망치는 길이다. 결국 그 사람의 가능성이 미리 발현되었다고 믿고 그를 대하면 정말로 그는 그렇게 된다라고 괴테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멘 하시네. 예. 이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포인트 리더의 역할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저는 정말 좋은 리더는 이런 리더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코치형 포인트 리더로서 과연 좋은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혹시 기억이 나세요? 교육받으신 분들. 정말 좋은 코치형 포인트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예? 예? 뭐요? 그쵸.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거울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넌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싶어. 너 알고 있어. 너 보고 있어. 너 이렇게 잘할 거야. 넌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넌 현재 이렇게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괜찮아. 좀 더 해. 이렇게 거울의 역할만 해주면 돼요. 정말 거울의 역할만 해주는 리더가 정말 좋은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에서 나를 봐도 고양이가 거울을 봐도 모가 고양이를 봐도 저런 모습으로 나를 비춰주는 거. 그게 코치형 포인트 리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냥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과는 다른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좋은 리더로서는 거울의 역할만 해도 그가 충분하게 퍼포먼스를 낸다. 이렇게. 거울의 역할 기억하세요. 정말 좋은 코치형 포인트 리더는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거울의 역할을 잘 해서 우리한테 좋은 사례 발표를 해줄 분을 한 3분 정도 뽑았습니다. 이렇게 제목은 정신 차릴 리더 한 명이 조직을 살린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년숙 사장님이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풍요로운 조직을 만들어가는가라고 메가스타가 아니고 스토리인가요? 이분이 어디 사업장 메가스타요? 홍유경 사장님이고요. 그다음에 소통의 복제가 가장 큰 레버리지다라고 세진의 허서울 사장님, 이 3분의 사례 발표를 좀 듣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네. 질문하고 뭐 이렇게 좀 하려고 했더니 좀 약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갈게요. 사례 발표 좀 들었고요. 포인트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이제 사례 발표할 때는 나의 내적 변화에 좀 관심을 가지도록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보다 내적인 갈등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내가 어려운 것도 있었을 거고, 내가 나 스스로를 비교한 것도 있었을 거고, 나를 약간 남들에 비해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를 극복하면서 또 다운라인들한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북돋으면서 내가 좀 더 따뜻하고 풍요롭고 그러면서도 숫자에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성과를 내면서 할 수 있을까, 해내는가, 그런 좋은 사례 발표를 다음에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요? 그거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얘기해 줄래요? 별거 아닌데, 그쵸? 네네. 그 각자가 할 수 있는 거를 해가지고
잠깐 예시만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디 임상을 만들고 있어서 운동하거나 바디 임상 만들기, 그리고 1일 1강 독서 20분 성장 집중, 매일 한 건 데몬 STP를 저는 목표를 했고요. 뭐 각자의, 근데 정말 신규 사업자들도 엄청 심플하게 뭐 책 읽고 제품 공부 한 가지 하고 뭐 이렇게 사람 한 명 약속 만나고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룹장도 디테일에 관심을 갖는구나. 사실 디테일 뭘 했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냐 안 하냐예요. 예, 뭘 했냐는 그런 내가 포장하기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시구나. 충분하게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별은 뭐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는다면 혹시 무슨 글자가 기억나세요? 예, 수영하는 거 맞습니다. 포인트 리더가 왜 중요하냐면 벨로시티의 환경에서 포인트 리더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의 그 웰스 맥시마이저의 환경에서는 내가 개인적 퍼포먼스가 뛰어났어야 돼요. 많은 사람을 리크루팅해야 되고. 근데 지금 같은 벨로시티 환경에서는 얼마나 많은 내가 레그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그래서 포인트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포인트 리더, 정신 차린 포인트 리더 한 명이 있으면요, 무수히 많은 레그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형성을 돼야지 많은 숫자로 해가지고 핀업이 되는 것보다는 1, 2, 3이면 1, 2, 3, 1, 2, 3, 3, 1, 2, 3, 4 이렇게 레그를 형성할 줄 아는 것이 그 포인트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그러려면 결국은 수용력이 있어야 돼요. 레그를 형성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벨로티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활동이 그 팀 내나 그룹 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기억이 나시죠? 제일 첫 번째 했던 내용이에요. 과연 우리는 누군가랑 미팅을 할 때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그때 얘기했었어요. 넘어갈게요.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지난번 영상을 찾아보시면 돼요. 이것도 기억이 나시죠? 지지적 피드백, 교정적 피드백, 무의미한 피드백, 학대적 피드백. 기억나시죠? 너무 성과를 냈는데도 성과가 났을 때는 지지적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 잘했네 이러고 끝나면 그냥 무의미한 거고, 이걸 지지하면서 더 성장하게 하는 지지적 피드백을 해야 하는 거고, 이거는 뭔가를 교정해야 되는데 교정을 잘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 얘기하면 학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긴 하지만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어요? 혹시 교정적 피드백 기억나세요? 뭐였죠? 그러면 지지적 피드백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죠? 우리가? 기억나세요? 어느매 큰일 났네. 어떡하냐 이거. 성타 연계도 기억 안 나세요? 네. 그것도 동영상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네. 성타 연계도 기억나시죠? 교정적 피드백은 뭐였죠? 상조 영영어도 기억나요? 네. 죄송해요. 그렇게 막 시키고 외워오게 했는데도 어찌됐건 이거를 하고 피드백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올해부터 여러분들한테 다 공지를 했지만 2020년도부터는 피드백이라는 용어를 좀 바꾸자. 우리 라인에서 피드백이라는 용어를 좀 쓰지 말자. 피드백이 주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약간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교정해준다, 지적해준다,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같이 허도사님처럼 좋은 피드백을 달아주는 것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피드백은 지적해주고 교정해주고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말을 좀 바꿔본 거예요. 같은 내용이지만 앞으로는 우리는 이 관점 공유라고 하는 말로 좀 말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관점 공유. 그러니까 피드백은 피드백인데 말을 바꾼 거예요, 그냥. 우리 관점 공유 시간을 갖자. 말만 바꿔도 그 사람이랑 대화할 때 태도가 바뀌어져. 이 사람한테 뭐를 좀 교정해주고 싶어.
근데 피드백을 해주는 게 아니고 관점 공유해 주는 거예요. 나의 관점, 이 사람의 관점. 그래서 앞으로는 리더도 어떤 식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의 관점을 얼마나 많이 수용해서 나는 변화했냐 또 포함이 될 거고요. 다른 사람한테 나의 관점 공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냐 조직에. 이것 또한 포인트 리더의 중요한 리더의 덕목에 끼일 거예요. 그래서 관점 공유라고 하는 말을 앞으로 우리는 계속 쓰길 바랍니다. 관점 공유. 괜찮죠? 예, 이름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죠? 관점 공유가 꼭 어디가 있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라인에서 쓰는 얘기예요. 예, 관점 공유. 근데 뭐 없는 말은 아니죠. 두 개 단어를 조합했을 뿐이에요. 제가 예전에 평생 친구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없는 원래 있는 얘기잖아요. 평생 친구 했던 것처럼 관점 공유 이렇게 뭐 가치 경영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 코치형 포인트 리더들의 기본적인 철학이 있었죠. 대화 모델의 철학. 그게 뭐였죠? 네, 질경관. 네, 근데 질경피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질경관이라는 거예요. 질문하고 경청하고 관점 공유한다는 거예요. 네, 질경관. 두 번째가 뭐였죠? 네, 스탑창. 세 번째가 긍정적 의도.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본 철학을 갖고 하는데 이제 질경피가 아니고 질경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공유하자. 이렇게. 질경관 괜찮지 않아요? 네. 어디 가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책에 없어요. 딴 데 가서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질경관 우리끼리 쓰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보여드린 건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떤 상황인지 조직 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성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리더들이 애를 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관점 공유 같은 거를 하는데 사실은 일하다 보면 많이 답답하죠. 그 답답함이 발현된 답답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그때? 네, 나의 탁월성이 발현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걸 보고 내가 답답해. 그럼 내가 이 부분은 내가 탁월했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답답한 부분이라고 하는 건 내가 탁월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는 이런 거에 대한 기대보다는 기대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기여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건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기억나시죠? 전혀 새로 듣는 건 아니죠. 그래요? 오래됐나요? 들은 지가? 그렇죠. 질경관 이런 거 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근데 탁월성이 발현될 때 우린 두 가지의 경우로 이게 케이스가 나가요. 첫 번째는 국가의 컴플렉스고 두 번째는 캔더 역할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답답한 마음이 생기면은 너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예?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그냥 또 해라. 뭔 얘기하면 뭐해? 그냥 나만 그냥 알아서 하겠지 뭐 자기 사업인데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은 그렇게 돼. 표현은 마음은 별로 불편한데 표현은 불편하게 표현이 안 될 때 그걸 우리는 심리학적 용어로 인지부조화라 그래요. 그렇죠? 인지부조화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같은 경청이거든요. 들으려고 노력 안 하고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들으려고 하면 경청인데 다음에 얘가 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다음에 뭔 얘기해야지 하고 계속 참지 못하면 그걸 참아가면서 들으면 그건 감정노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노동과 경청. 근데 경청은 똑같이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인지부조화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참으면서 들어야 되니까. 감정노동이에요. 경청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인지부조화에 있을 때는 국가의 컴플렉스가 생겨요. 마음속으로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런 경우는 좋은 그 다운라인들이 좋은 성장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의 표현 방법이 문제일 뿐이지 알려줄 건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국가이나 캔더, 즉 캔더는 뭐냐면 무조건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비수를 박는 거죠. 대못을. 그렇죠? 근데 본인은 좋아. 왜냐하면 난 솔직했으니까. 그렇죠? 나는 뭐 마음에 저게 없어. 나는 그냥
나는 깨끗해. 나는 할 말 그냥 난 악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상대들은 막 그냥 뚝뚝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뒤끝 없다고 하지만 세상에 뒤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뒤끝 다 있거든. 예. 그래서 국가의 컴플렉스와 캔더 역할을 조금 더 교정할 수가 있어요. 포인트를 들어서. 그래서 국가의 컴플렉스는 어떤 식으로 교정하냐면 상대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만 나타나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 관심을 통해서 소통해야 돼요. 그게 질경관이에요. 관심을 계속 갖고 질문하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고 경청하고 그것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피드백 해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내 관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관점에 얘기하는 말투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허설사장님은 되게 중요한 자기 극복을 한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루고 되게 부부가 이쁘게 사업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규모가 크냐 적냐 갖고 뭐 100명 사업자이고 1000명 사업자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허설사장님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허설이 더 행복한 거예요. 더 풍요롭고 더 부자라고.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정도 갖고 있으면 내가 맨날 찡그리고 있어. 그거 정말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표현은 질경관이다. 그렇죠? 되게 피곤하신가 봐요. 좀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눈을 감고 있는 분도 있어가지고 어제 요새 얼마나 사업을 열심히 하시면 세상에 어떻게든지 여기까지 피곤한 몸에도 와서 그렇죠? 예? 그렇게 피곤한 몸인데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되게 많이 그 사람의 긍정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하기야 피곤하지. 나이도 꽤 됐는데 그렇죠? 누군지 알죠 지금 내가? 아니요. 이제 장경옥 사장님이라고 얘기 못하지만 되게 모닝스쿨 하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금방 끝나고요. 쉴게요, 장경옥 사장님. 예. 아, 참나 재밌네. 여지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장경옥 사장님이. 한 번도 진짜 여지까지 사업 이렇게 오래 하면서 한 번도 저렇게 잔 적이 없었는데. 네. 하여튼간 전 지금 긍정적 의도로 본 거예요. 자, 이렇게 국가의 역할도 좋지만 진짜 내 다운라인과 내 조직이 내 파트너가 성장하길 원한다면 긍정적 관심을 갖고 질경관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근데 관심을 가지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요. 본인이 외면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국가의 컴플렉스라고 하는 인지 부조화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리더로서의 책임감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조직이 성장하고 조직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솔직한 요새 이런 무조건 솔직한 조직으로 되게 유명한 게 지금 넷플릭스 같은 거예요. 넷플릭스 같은데 넷플릭스가 뭐예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미국의 기업이 있어요. 예, 넷플릭싱 한다 그러죠. 예,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이 있나? 뭐 있죠? 하여튼간 예. 그다음에 워터 브릿지인가? 뭐 하여튼 그런 회사도 이런 솔직한 캔더 역할의 피드백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우리 조직에서는 절대 저는 캔더로서의 캔더를 막 피드백을 발전시켜서 좋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캔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룰을 따라주세요. 대화 모델의 ABCD. 내가 얘기하는 대화 모델 ABCD 기억하시죠? A가 뭐였죠? 팩트를 말한다. 2번 B 긍정적 의도를 말로 표현한다요. 그렇죠? 긍정적 의도를 안다예요.
아니면 표현한다예요? 표현한다예요. 긍정적으로를 알아도 그걸 표현 안 하면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긍정적으로를 말해준다. 세 번 C. 내가 할 말 한다 이제. 그렇죠? 싸우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번째는 뭐예요? 예, 그것에 관한 상대방의 생각을 질문으로 얘기한다. 질문한다요. 그때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서 왜 남편이 일주일 동안 술 계속 12시 넘어서 먹고 왔어. 그러면 그거 얘기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쏴붙여야죠. 일주일 내내 이 친구가 술 먹고 안 들어왔어. 아니 술 먹고 12시 넘어 들어왔어. 그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A 뭐였죠? 팩트를 말한다. 당신 일주일 내내 지난 한 주일 내내 12시 넘도록 계속 매일 하루도 안 빼고 술 마셨어. 뭐예요? 팩트 얘기한 거죠. 2번 뭐예요? 이 사람의 긍정적 의도를 말해주는 거죠. 긍정적 의도가 뭐일까요? 너무 힘들었구나. 혼자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계속 그렇게 밖에서 술 마셨겠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얘기했죠? 3번 뭐였죠? 네가 남편이냐? 애는 생각 안 하냐? 뭐 가정을 생각하냐? 뭐 이렇게 해서 내가 할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말 해. 4번 뭐 하는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 네 가지죠. 이렇게 하는 게 대화 모델 ABCD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캔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 룰을 지켜주세요. 그래야지 조직의 갈등이 많이 상쇄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답답함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됐건 그 부분에서는 내가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탁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여해줘야 돼요. 그 부분은. 아니 어떻게 이 사람 직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해? 그러면 이 직업의식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 사람부터 뛰어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의식을 이 사람한테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러면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경청하고 그 다음에 나의 관점을 얘기해주고 상대한테 또 질문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이 점점 알아서 소통을 통해서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무조건 솔직 이 두 가지 케이스의 경우에 아시겠죠? 제가 지난번에 문자로 드렸는데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답답함이 일어나거나 화가 나거나 뭔가 마음이 일어날 때 자주 일어나요? 마음이 자주 답답해요? 그럼 되게 탁월한 거예요. 하루 종일 답답하진 않아요. 그럼 완전히 그냥 뭐 너무 탁월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세상에 답답한 거죠, 완전히.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그렇게 마음이 일어날 때는 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하구나.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 부분을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캔더 할 말을 해야겠다. 캔더 역할을 해야겠다. 아니면 이렇게 내가 국가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가위 컴플렉스로 내가 국가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얘기해 보자. 질문하고 경청하고 관점을 공유하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이런 거에 대한 자기애착, 나의 태도는 자기의 첫 번째는 갈등에 대한 관점이에요. 갈등을 어떤 식의 관점으로 보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다운라인들이랑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갈등이 있다는 거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 되게 좋은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애착, 즉 그 비행기 매뉴얼 말씀드렸죠. 비행기 타면 애 안고 타면 갑자기 사고가 생겨. 그러면 산소호흡기 내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애부터 산소호흡기를 대야 돼요. 나부터 대야 돼요. 나부터 대야 돼요. 내가 살아야 애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도 그래요. 갈등을 대하는 어떤 관계가 형성될 때, 문제가 형성이 될 때, 내가 극복 대상에 나왔을 때 그거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나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해요. 내가 건강한 의식을 가져야 되고 나의 감정 상태가 건강해야지 상대도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반응의 시간을 얼마만큼 내가 여유를 가질 수 있나.
자극이 오면 답답함이 오거나 뭔가 반응이 생기잖아요. 이 반응이 붙어 있으면 동물이에요. 자극이 오면 곧장 반응한다 그러면 동물이라고. 근데 우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 반응의 폭이 넓을수록 내가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여기 있지? 욕심을 내는구나. 그러니까 이 다운라인한테 요거는 막 듣게 해주고 싶고 막 이런 욕심이 있구나. 그렇죠? 네, 무슨 긍정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보나마나 소외감을 느낄 거예요. 잘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많거든. 질경관이 뭐야? 뭐, 뭐 스탑창이 뭐야? 긍정적 의도? 뭐 뉘앙스는 오는데 정확히 잘 모르거든. 네. 어찌 됐건 이 자기 신념 있잖아요. 갈등에 대한 자기 신념. 즉 신념부터 좀 바꾸자고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갈등은 힘들어, 피곤해 이런 것보다는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이 문제를 극복한다면 나는 어떤 리더로 성장해 있을까? 이 문제를 극복한다면 우리는 어떤 조직으로 성장돼 있을까? 그렇죠? 이렇게 이런 문제를 많이 극복되면 나는 어떤 리더십으로 성장되어 있는 리더가 될까? 나한테는 어떤 리더십이 더 필요할까? 신념이 바뀌죠. 갈등은 피곤하고 막 괴롭고 이런 게 아니고 나를 성장시키는 조직에 굉장히 좋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에 대한 신념부터 좀 바꾸세요. 갈등에 대한 신념. 이 신념 작업 기억나시죠? 마지막 4주차 마지막 한 거 기억나세요? 의식, 감정, 신념. 이 신념 작업 우리 되게 많이 했잖아요. 신념 작업 은근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4주 내내 마지막 주에 한 게 신념 작업 한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나는 2020년에 반드시 조직원 10명과 같이 하와이 트립을 갈 것이다. 이거 신념이에요, 신념 아니에요? 신념이잖아요. 솔직히 10명 가는 건 좀 무리다. 신념이에요, 신념 아니에요? 신념이잖아요. 이거 안 들으셨구나. 여기 그룹장이라고 안 들었구나 또. 이거 신념이잖아요. 난 솔직히 10명은 좀 힘들다. 나는 좀 팀일리트는 좀 그렇지. 그거 다 신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슨 작업해요? 신념 작업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념 작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신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갈등을 대하는 신념부터 바꾸자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어떤 리더로 성장해 있을까? 이 문제는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다. 우리 조직을 위해서 우리 조직은 이 문제를 극복하면 어떤 조직이 돼 있을까? 각각의 문제들이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쪽으로 여러분들이 신념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렇게 하라고요?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네. 이걸 대하는 나의 태도가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반응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응 시간. 딱 누가 뭔가 왔다? 딱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답답해하는구나. 그거를 딱 알아차리는 순간, 왜 이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나요? 딱 무슨 문제가 되는 순간 주여 하루에도 몇 번씩 주여 하잖아요. 그 주여를 찾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반응의 시간을 찾는 거예요. 주여 찾는 순간 잠깐의 멈춤이 있잖아요. 그때 뭐예요? 곧장 반응하지 않고 거기서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해요. 캔더 역할을 하지 않고 ABCD로 하고 그 사람의 긍정적 의도를 발견하고 그 사람한테 질문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거에 대한 이랬을 때 내가 이랬을 때 화가 나는구나.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구나. 난 이거는 나한테 어떤 사인을 주는 걸까? 이 문제는 나한테 어떤 의도로 다가온 걸까? 이거를 극복하면 난 어떤 리더십이 더 필요할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반응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건강한 조직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 뭐냐? 자기야, 거기 까만 봉지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서 냄비에 삶아줘.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기억나세요? 네. 이렇게 서로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상대는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야, 저 결론 키워드는 수용과 소통, 소통하고 수용하고 잠깐의 알아차림 기간을 갖고 거기에 맞게 내가 나의 탁월성을 기여해주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포인트 리더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되셨죠? 다음번 이번 컨퍼런스가 올해 들어서 작년 12월, 올 8월, 지금 12월 또 너무 늦어지지 않은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코치형 포인트 리더를 리마인드 시켜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번 다음에 이해 끝나는 게 아니네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플랜 N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